네, 안녕하세요. 별것 아닌 고민을 진지하고 발랄하게 나누는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수다. 오늘은 15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의 이혜인 기자고요. 제 앞에는 저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독 오랜만에 본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연휴 때문에 2주 만에 봤군요. 연휴를 아주 즐겁게 보내셨다고. 그래서 후폭풍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게 마지막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글날. 그래서 내가 서핑 갔다 왔는데 양양으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길이 하나도 안 막혀가지고 1시간 40분? 이면 가요. 언제부터 언제요? 명절 기간에? 명절 기간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틀 정도인데 막힐 줄 알고 일찍 출발했는데 전혀 안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원어슛 탔다가 병에 걸렸죠. 날이 그러니까 좀 약간 쌀쌀한데 참고 그렇죠. 참고 열심히 타셨다고. 수트를 두껍게 네. 돼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아무래도 네. 물에 젖으니까 10월입니다. 부럽네요. 그 양양이 그 힙스터들의 무슨 3대 성지 양양, 상수, 제주였나? 상수가 그래요? 아니라 어디가 있는데 그 힙스터들의 3대 성지라고. 아니, 딱 가면은 분위기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무슨 진짜 망원동이나 상수에서 볼 법한 언니들이 이렇게 수트 입고 막 돌아다니고 저기서 껴서 열심히 놀았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대충 세어봤는데 200~3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핑하는 사람만.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인 기자는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불가능한 출장을 가능하게 하라고 해서 연휴를 이제 8일 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무튼 연휴 내내 계속 뭐 외국에 메일 보내고 막 책 읽고 해서 막 시댁에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막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메일 보내고. 진짜로. 너무 약간 좀 휴일이 아니니까. 네, 그냥 별로 쉰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남들한테는 그냥 뭐 잘 쉬었네요, 막 긴 휴가 이러는데 사실 약간 억울한 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취재하는 주제가 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뭐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취재한 당사자가 안 행복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안 시키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괴감이 들었겠군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마냥 뭐 회사가 나를 착취한다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한 게 기자들은 연휴 때 다 조금씩 못 쉬잖아요. 못 쉬죠. 방송은 정말 내 생각에는 3~4일도 많이 쉴 거예요. 3~4일 쉬면은. 그 연휴 때 막 그리고 방송 타사 동기들 보면은 고속도로 나가고 막내 때는. 그렇죠.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그래요? 네. 그건 사실 나가서 리포팅만 하면 되니까. 네. 그게 말고 뭐 기획 미리 준비해야지. 이번에 또 살인사건 있었으니까 그 취재 또 보내고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방송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건 현장에 있어가지고. 나는 요번에 활자를 보기 싫어가지고 나 컴퓨터 지금 일주일 만에 켰거든요. 약간 좋지 않아요? 네, 활자를 아예 안 봤어요. 작정하고 신문이며 책도 하나도 안 읽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비밀의 숲을 본 거. 비밀의 숲 다 완주했나요? 완주했어요, 완주. 너무 재밌죠. 강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누구지? 제일 중심이 되는 왕검사 누구죠? 이창준인가? 뭐지? 맞아요. 있는데 여튼 그 아저씨 있잖아요. 네네네. 반전 인물. 그분은 너무 꿈 같은 사람 아닌가요? 마지막 화는 이게 스포긴 한데 네. 마지막 화는 조금 말이 안 되긴 너무 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고 맞아. 그냥 이거를 쫙 펼쳐놓고 한꺼번에 주워 담으려다 보니까 무리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맞아요. 신이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은. 진짜. 그래서 그분이 기자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대잖아요. 그리고 검사냐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디테일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전혀 그런 쪽에 종사한 적 없다.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긴 한다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거 인터뷰 보셨어요? 그게 되게 꼭 최순실 그런 사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병우부터 그렇죠. 유착이 좀 심하죠. 예. 근데 그 대본은 방송이 되기 3년 전에 쓴 거래요. 거기서 수정을 크게 한 게 없대요. 신기하죠? 신기하네. 그래서 아무튼 그 재밌는 걸 그렇습니다. 저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슨 주제를 나누죠? 오늘은 이제 뭐 사연이라기보다는 팟캐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요즘에 김생민의 영수증이 갑자기 엄청 대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방송도 하죠 지금. 근데 그게 몇 회 방송을 안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한 몇십 회 하고 유명해진 줄 알았는데. 네. 한 반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팟캐스트라는 게 뭔가 하면서 사람들이 좀 다들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도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팟캐스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바로 라디오로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팟캐스트를 주제로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는가 앞으로도 인기가 뭐 이 정도로 지속될까 이런 잡담들을 나눠보려고 하죠. 네, 저희도 팟캐스트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예전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3개 정도 듣는 거. 아 진짜요? 옛날에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놨어요. 보통은 시사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쯤에는 그 업데이트되는 책 팟캐스트 같은 거를 BGM 같은 거로 틀어놓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한 후부터 라디오가 재미없어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디오에 틀 있잖아요. 뭐 연예인 초대하고 되게 정제된 발언만 하고 맞아요, 중간중간에 듣기 싫은 음악 틀어주고 막 그런 거 못 듣겠던데. 그 연애 사연 들어오면은 사실 그 사연 들어온 그 당사자를 혼낼 수도 있는데 네. 그 방송에서 못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웠어요. 매번 라디오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되게 착하게 얘기하고. 착하게만. 일단 그래서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인데 네. 팟캐스트를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것을 들을까 이제 궁금해서 팟캐스트 순위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여기 대본에 쭉 써놨잖아요. 네. 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런 걸 듣는구나 싶긴 했어요. 그래서 김생민의 영수증이 뭐 가끔 1위에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0위권 안에 있는 걸 보면 전통적인 강자는 시사 정치. 그래서 낙곰수가 아직도 몇 위냐 12위에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게 또 제가 듣고 또 듣고 하나 보다. 네, 제가 2011년에 입사 준비하면서 맞아요. 열심히 들었던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뭐 1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뭐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이게 그 트위터에 있는 뉴스를 뭐 해서 요약해 주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한 번인가밖에 안 들어봤는데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류, 정치 신세계, 시사 안드로메다 이런 것들, 정봉주의 정치쇼 이런 게 상위권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나눠보자면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2, 김생민의 영수증,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이게 3, 4, 5위에 쭈루룩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예능류 그다음에 또 뭐 지대넘약처럼 그리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처럼 약간 지식 전달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EJ도 아직도 20위권 안에 있군요. EJ도 끝났어요? EJ 끝났죠. 아 근데 이게 18위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EJ 왜 끝났어요? 그 얘기하기 좀 복잡한 게 약간 좀 그 대선 때 충돌이 있었어요. 청취자하고 진행하는 사람 간에 뭔가 이렇게 서운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얘네가 그 골방을 구해서 직접 녹음했었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부담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선 끝나면은 적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 초반에 이걸 듣다가 이제 뭐 재미없다기보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 듣게 됐는데 그 초반에 약간 골방서 자기들끼리 그 떠드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걔 누구지? 거기 그 만화 그린 굽시니스트가 만화도 그렸잖아요. 역사 만화. 그것도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시사 쪽 지금 1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라디오잖아요. 저는 라디오 기반 팟캐스트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김영빈 브리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 신세계, 뭐 시사 안드로메다 이건 완벽하게 다 팟캐스트 기반이잖아요. 저는 그걸 안 듣네요. 신기하게. 그렇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라디오에서 풀어내는 시사 얘기가 맞나 봐요. 저한테.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제 조금 너무 편한 그런 느낌은 좀 잘 못 듣고 확실히 조금 더 한번 걸러진 시스테믹한 그 정보가 담긴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낙검수 때 신선하긴 했어요. 약간 욕설 섞어가면서 되게 편안하게 재밌었죠. 완벽한 편파 방송을 하면서 하는 게 그때 좀 충격적이면서 좋았는데. 저 2번씩 듣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요. 전 그리고 최근에 그 대선쯤에서 막 순위권을 역행할 때 그때 좀 듣긴 했었거든요. 몇 가지는. 특히 이제 이명박 요즘에 다시 이슈화되면서 그 당시 얘기를 들으면 되게 정확해요. 공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선님이 보니까 뭐 뉴스공장, 뉴스쇼, 지대넘협 이런 거랑 그리고 최근에 뭐 재밌게 듣고 계신 건 뭐예요?
저는 큰 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사고 그래서 시사 쪽은 김어준이랑 김현정 뉴슈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인데 그래서 빨책, 빨간 책방 그거는 매주 듣고 네. 그다음에 요즘 듣는 거는 혼밥 생활자의 책수장이라고 이 책 위주의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팟캐스트고 또 하나는 정지우 작가가 하는 이문학적인 순간. 이건 종영됐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종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철학 팟캐스트인 두 남자의 철학수다. 이건 약간 어려워가지고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네, 그쪽은 좀 다시 들었다가 막 약간 뉴스 쪽과 독서 같은 것들이 가미된 어떤 문화 팟캐스트. 네. 저도 팟캐스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막 원래 이렇게 뭐 그냥 그때 인기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대충 듣고 막 광팬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 낙곰수 때는 확실히 광팬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막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고시반에 엄청 선풍적인 인기가 불어가지고 막 떴다 이러면서 카톡 가서 막 다 듣고 그 되게 초기부터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팟빵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아이튠즈였으니까 게시판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주변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들었니? 이러면. 진짜 자기 전에 저는 심지어 그때 막 이제 뭐 언론사 입사 준비할 때니까 막 잠이 잘 안 오고 막 되게 근심이 많았는데 이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 들은 거를 또 틀어놓고 자고 이랬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한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김어준 아저씨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아무튼 그 진행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 근데 그거랑 저 노유진 정치 카페를 진짜 재밌게 들었고. 맞아요. 저도 들었었죠. 이게 거의 막 탄핵 정국 직전에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그 탄핵 후에도 이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행자 바뀌면서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고 요즘 뉴스공장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뭐 이런 거. 이것도 아직도 들으시는구나. 이거는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그 재밌긴 재밌는데 들으면 일하는 것 같아서 제가 경제 쪽을 그렇죠. 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는 저의 그 취미생활로 들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이 사람은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썼네. 이런 걸 소개하네. 이거 내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기사 쓸 수 있던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일과가 쉬는 타이밍엔 잘 안 듣긴 하는데 일단은 왜 그럼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저희도 되게 많이 좋아하네요. 네. 전 예전부터 낙검수 나오기 전부터 약간 스포츠 중계를 그냥 편파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뉴스도 편을 나누고 싸우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터트리는 게 낙검수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팟캐스트의 그 완벽한 색깔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각자의 분명한 색깔.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제가 책 팟캐스트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뭐 KBS가 책 관련된 예능을 계속 만들었어요. 네. 지금도 TV 책인가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책 읽는 밥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좀 쉬운 그나마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들 이런 걸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없었던 거죠. 맞아. 방송은 또 대중성 그러니까 어떤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시청률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이렇게 또 마니악한 건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던 게 예전에 김종훈 교수님이랑 조영남 씨가 나왔던 명작 스캔들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작 그림을 띄워놓고 거기에 숨겨진 여러 비화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작품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예능 뭐 프로그램 상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챙겨봤었는데 그거 말고는 시사교양 쪽에서 예능 냄새가 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제 팟캐스트에서는 영상은 없지만 그 정도의 깊이로 편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도 팟캐스트 편을 듣다가 이제 얘네가 그 팟빵을 떠나서 딴 데로 이주했었잖아요. 아세요? 네. 비밀보장 자체가 비보 TV? 비보가 무슨 플랫폼을 딴 데로 옮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약간 정체기를 겪었는데 여튼 이제 저는 플랫폼을 옮길 때 따라가기 싫어서 그냥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KBS에 옮겼어요. 그렇죠. 또 옮겨도 방송사를. 근데 여튼 팟빵으로 들으면 너무 재밌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 게 이게 팟캐스트의 인기는 결국 깊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성훈이 그 김숙의 지금은 잠깐 멈췄지만 쇼핑왕 누이가 있어요. 아, 그거 알아요. 그래서 무슨 상품을 다 공개해놓고 리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유튜브에 뜨던데. 난 거기 유튜브에 있는 거 다 챙겨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던데. 뭐 예를 들어 저 요번에 적금 탑니다. 뭐 27살의 뭐 여잔데요. 어떤 가방이 적절할까요? 어떤 명품이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명품 가방 들고 와요. 제가 20년 전에 했던 거. 맞아. 나 그거 봤어요. 장도연이 그 애기용 그 무슨 루이비통인가? 맞아. 버버린가 그거 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지상파에서 절대 못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능 쪽도 확실히 유튜브나 팟캐스트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정권의 변화랑 저도 항상 상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방송이나 시사 프로그램이 좀 다 망가지고 색채도 희미해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외에 옛날에 이하늘 나오는 명랑히어로 이게 MB 정권 초기에 나왔었어요. 아세요? 그 프로그램 이름만 알아요. 그게 무슨 뭐에 대한 거였죠? 나 그거 봤을 때 초기에 나 거의 1회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하늘? 이게 예능인데 DJ DOC의 이하늘이랑 박미선도 나왔던 것 같고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소셜테이너. 근데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소셜테이너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달변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늘이 뭐 그 쥐새끼 뭐 이러면서 막 약간 MB 풍자하는 티셔츠까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건 기사로 본 것 같아요. 동거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봤는데 너무 거침없는 거예요. 그런 프로가 MBC에서 있었다니.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몰랐네. 뭐 그런 입 터는 수준이 우리 그 지금 EBS에서 하는 까칠남녀?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더 뜨겁게 막 뜨거운 주제를 광우병도 얘기하고 엄청 재밌었는데 몇 해 만에 폐지됐잖아요. 그때 이제 감히 김재철 사장님이 이제 뜨거운 맛을 못 보고 MB 정권 초기에 그 전 정권과 똑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줄 알고 털다가 그래가지고 다 당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선한 예능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거의 베끼기 수준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게 다들 색채를 안 드러내려고 더 드라이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케이블에서 조금 인기 있는 거를 따온다거나 약간 포맷을 변경해서 그래서 점점점 TV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PD 수첩만 봐도 저는 옛날에 PD 수첩 광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PD 수첩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온갖 주제들이 다 나오고 그게 진짜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광우병 사태 때 황우석 때 그때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4대강도 막 PD 수첩이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정말 볼만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PD수첩이 방송하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 교양국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MB 박근혜 때. 네, 능력 있는 PD들을 다 이상한 데다 꽂아놓고. 그렇죠. 그랬죠. 근데 왜 방송 광고 시장이 이렇게 재편이 안 될까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신문에 광고를 많이 주는 것같아요. 사실 지금 웬만큼 헤비 유저들은 다 팟캐스트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김어준 그 뉴스공장 보면은 앞에 2분 정도 광고고 프로그램 사이마다 다 광고 없잖아요. 맞아. 근데 대기업 광고 한 개도 없어요. 맞아. 그래서 볼 때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면 할 수 있을까? 안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중견기업 정도면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틈새 씨가 못 내리지? 근데 옛날에 아니라 아무튼 저 이제 취재하면서 그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 광고팀 분들하고 이제 가끔 밥을 먹으면 아니면 광고팀 쪽에서 이제 종사했다가 홍보 쪽으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MCN이라고 그런 그 MCN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바이럴 마케팅 쪽 요런 유통 채널 있잖아요. 1인 미디어나 그런 것들을 훨씬 광고 효과가 높잖아요, 요즘엔. 근데 그 CEO한테 MCN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유튜브란 게 있는데요. 요즘은 다 1인 방송을 하고 여기서 뭐 한 번 먹으면 뭐 매출이 10%가 올라요. 이런 그게 뭔데? 그래서 뭐 MCN이 뭔데?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아무튼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실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모르니까 이게. 그냥 뭐 누가 굳이 그 길을 개척을 하겠어요.
그래서 재편이 늦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는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게임 그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 주변에 한 5-6살 어린 친구들 보면은 게임을 하면서 게임 방송을 밤마다 보고 이렇게 잠들고 그러는데 저도 네, 저도 좋아하거든요. 대도서관 같은 거 가끔 챙겨보고 그래요. 내가 못하는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까지도 게임이라는 게 예능 소재로 잘 안 쓰이잖아요. 그쵸. 이미 20대 중반은 예능이 거의 중심에 있는데 게임 콘텐츠가 유튜브만 봐도 이번에 저희 이제 그 연휴 때 저희 집에 저희 언니 부부가 왔었어요. 근데 저도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저 남편도 좋아하고 특히 저희 그 형부는 게임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언니는 뭐 별 관심 없이 살던 인간이었는데 이제 다 이러니까 게임을 되게 즐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이제 형부 집에 엑스박스가 있어서 가면 맨날 그거 하고 이번에 이제 PC로 게임 프로그램 깔아서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막 하고 유튜브 방송도 막 서로 소개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화가 뭐 사실 명절에 모여가지고 더 이상 파일럿 프로를 안 보고 게임하고 그렇죠, BJ 맞아. 게임 방송 보고 뭐 이런 게 되게 흔한데 근데 SBS가 게임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나마 3사 중에서. 혹시 아세요? 밤 12시나 1시쯤에 그래요? 게임 리뷰 방송 같은 게 있어요. 홍진호 앉혀놓고. 근데 되게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갖고 판다거나 이런 게 없고 이 게임이 새로 나왔으니까 우리 해보자 뭐 요 정도에서 그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텔 같은 프로가 얼마나 혁신적이었겠어요. 그렇죠. 맞아. 마리텔 진짜 인기 많았잖아요. 제가 한동안 MBC 예능 안 보다 마리텔 때문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뭐 없어졌죠. 그래서 근데 좀 유튜브에서 흔한 리뷰 방송들도 재밌거든요. 지상파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것들 아예 그 제품, 맞아. 제품명도 다 까고. 그때 왜 명선님이 어떤 D-에디트인가? 그거 추천해줬잖아요. 네네. D-에디트도 진짜 재밌고 그 다음에 1인 크리에이터 중에 화장품 추천이나 IT 추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복성도 있지만 예능감을 충분히 담고 있어요. 너무 콘텐츠에. 재밌죠. 그리고 자기 사생활 얘기도 조금씩 풀어내고 그다음에 같은 채널 내에서 그 정보도 풀어내지만 자기 사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여행 뭐 영상 같은 것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맞아. 일상 튜브라고. 네. 저는 그 저희 집에 테레비가 그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즘 스마트 TV 되면 컴퓨터처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VOD를 다시 할 수 있는 앱만 깔아놓고 지상파 방송이 아예 안 나와요. 그게 요즘엔 케이블을 설치 안 하면은 또 수신이 잘 안 된대요. 맞아. 네, 그래서 뭐 그래 아무 뭐 불편 없지 해서 그냥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이제 그 지상파 방송 몇 개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앱 푹 그걸 깔아놨거든요. 그건 충분해요. 네, 근데 푹은 되게 가끔 보고 뭐 넷플릭스 거의 보고 유튜브로 또 게임 방송 보면 요즘 해상도가 높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 초반에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셋탑박스 계약을 2년인가 3년 해버려서 이제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000원이 넘어요. 근데 그럴 바에 차라리 푹이랑 넷플릭스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쵸. 거의 안 보거든요, TV를. 맞아. 그래서 결국 팟캐스트도 사실은 이런 1인 콘텐츠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편향돼 있고 그리고 뭐 질적으로 깊이도 있는 그런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기를 얻은 거고 사실 명선님 얘기한 것처럼 들으면서 딴짓할 수 있으니까 손이 자유로우니까 맞아. 눈도 자유롭고 그 지대너비앗을 조금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듣다 말아서긴 한데 이거의 매력을 잘 모르겠는데 되게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내가 제일 열광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명선님 끝날 때 우셨다고. 네. 지대너비앗을 근데 듣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적 호기심을 이미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헤매는 거죠. 내가 이런 데 관심 많은데 왜 이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책이랑 스터디 말고 없어요. 그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책을 찾아본다거나. 근데 팟캐스트가 생기면서 전혀 영상이나 라디오에서 다뤄주지 않은 뭐 철학이라든가 막 죽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같이 듣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놀거리가 생기잖아요. 오, 맞아. 그래서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지적 유의를 위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얕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얕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제들이. 그리고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걸 듣고서 커뮤니티 안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했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거든요. 방송이 끝났는데도. 그렇죠. 자기들이 얕다고 하는 거지. 사실 저 들어봤는데 되게 깊이가 깊던데. 네, 저도 얕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대화할 만한 거리를 주는 그런 컨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제가 보는 것들은 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그 제품 리뷰라든가 화장품, 그다음에 뭐 게임 이런 거래가지고 그거를 대화할 수 있는 뭔가 소재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생활이랑 맞아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대너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쓸신잡이 지대너볕의 그 포맷을 여행만 더해서 가져와서 엄청 인기를 끌었던 게 네. 사람들이 사실 지적 유의를 누구보다 좀 원하고 있다. 원하는 수요가 되게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지적 유의도 있지만 어떤 깊이감, 편향된 깊이감 이거에 다들 되게 갈구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예능도 사실 팟캐스트의 어떤 그 주축이잖아요. 예능 팟캐스트도.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지상파 예능 너무 재미없어서 안 보거든요. 그럼 뭐 넷플릭스는 또 예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항상 그 다 망가진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그런 거에 그 허전함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SNL이나 TVN의 코미디 빅리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거 완전 정치풍자가 탈색된 지 오래고. 그럼요. 네, SNL도 요즘엔 많이 복구가 됐지만 그 여의도 텔레토비 초창기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풍자를 안 했잖아요. 아 진짜 개그는 멈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개그 시장은 정말 다 죽었어요. 다. 왜 이렇게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유병재 스탠드업 코미디가 훨씬 재밌고.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유병재는 늘 알람 하는 유병재 너무 웃겨. 요즘 ASMR 봤어요?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저 다 봤죠. 그거 편집 안 된 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팟캐스트가 채워주는 것도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뭘 느꼈냐면 그 지상파 그 예능에서 여자들이 다 자취를 감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사회가 보수화된 거랑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를 차별하고 그 뭐 남자들이 인맥으로 서로 게스트를 꼽았다. 꼭 이렇게만 보기도 힘든 게 사실은 남자 그 예능 하는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좀 여튼 여자들이 막 나서서 전면에서 뭘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보기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댄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은 게 김숙이었죠. 그리고 그거를 왜 안 좋아했나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비보 비밀보장하고 무한걸스를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네. 그 무한걸스는 그냥 드센 여자. 그리고 때로 이제 그 앤디 역차별 앤디 성희롱 논란에서 네네. 나왔던 그런 그냥 정말 그러니까 뭐 철학도 없고 그냥 소구되는 캐릭터였던 건데 아류 같은 느낌이었죠. 그쵸. 무한도전의 네. 아류. 송은이 김숙은 확실한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가모장이라 그러면서 우리 그 여성성을 내세우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 옆에 있는 걸걸한 언니들 같은 그런 캐릭터로 나온 거잖아요. 걔네가 좀 그 원래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찾아보고 다니면서 하나를 정착하려고 딱 PD랑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방송 전날 까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김숙이 자기가 이제 코디가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옷을 좀 막 신나게 찾아본 거죠. 막 홍대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옷까지 딱 세팅을 했는데 바로 전날 이렇게 취소를 하니까 이제 오히려 송은이가 열받아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 우리 하고 싶은 방송 하자. 그래서 비보를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보 회사까지 차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안영미, 강유미의 좋아서 한 채널인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강유미만 거의 나갔죠. 하고 안영미 가끔 나오죠. 근데 그것도 역시 사실 자기들이 아무거나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요.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져요. 강유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일반 크리에이터랑 비교했을 그쵸. 때 이게 초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거기서 보면은 그냥 영등포 시장 근처에 혹시 그거 봤어요? 정말 아무도 우리가 이제 보면 저런 데서 대체 누가 먹는 거야라고 하는 진짜 허름한 여관 있잖아요. 서울의 낙후된 시장 근처에 거기를 겁도 없이 안영미랑 강유미랑 자기 뭐 찍어준 친구 셋이 가가지고 묵어요. 봤어요. 그게 채널 중에 채널이잖아요. 채널 안에 있는 네. 코너.
그래서 숙박하는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무슨 나이트 중년들만 가는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무대 보고서 막 그거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진짜 재밌죠. 그래서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다. 둘이 베트남 그거 과자 먹는 거 아직 못 과자 먹는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미 사라진 여성 캐릭터 이런 분들도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 1인 콘텐츠 통해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렇게 격 없이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죠? 맞아. 지상파처럼 되게 정제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자기 부족한 것도 좀 보여주고 실수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그 강유미나 송은이, 김숙 그 콘텐츠를 뭐 보거나 듣거나 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게 일반 여자지. 맞아, 그 맞아. 테레비에 나오는 풀 메이크업하고 뭐 별로 발언권도 없는 그 대다수 여성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냥 나 누구에게 기댈 생각 없다. 그래 이게 여자지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약간 그 해소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채워주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듣고 우리의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그 3사 중에서는 지상파 3사 중에서는 SBS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비디오 머그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챙겨보는데 저도 너무 재밌어요. 뭐 99초 리뷰 이런 것도 저는 꼭꼭 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무슨 우리처럼 연애 상담 잠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거침없이 그냥 그거랑 모비딕 맞죠? 모비딕 너무 웃겼어요. 대선쯤에 저 모비딕에서 그 인터뷰한 거 보고 그때 안희정 막 계속 막 그 충남 빅시 충남 엑소라 그러고 막 너무 재밌는. 이번 추석 때도 그게 쇼터뷰가 나왔죠. 다 묶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매번 명절 때 그걸 묶어가지고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쇼터뷰에서 그러니까 쇼터뷰 말고 비디오 머그가 하는 거는 사실 YTN의 돌발 영상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했던 건데 다 털렸죠. 그 10년의 정권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보여지는 곳에서 그 이제 다 털리고 그 탈색된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다시 재생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좋은 조직이라고 이러는데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되게 중요해진 사회가 돼서 저는 반가워요. 저 너무 좋은 게 최 사장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섭외하라고 하면은 이 지대넘협 전에는 아무 그 섭외를 할 근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신문에서도 그 사람 인터뷰 따면은 아마 혼날걸요? 뭔데 이 사람이. 일반인. 근데 훨씬 숨은 무림의 고수인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장이 생긴 거잖아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게 반갑고 막 되게 삶이 풍부해졌달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각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면서 사실 각자만의 무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유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지극히 평범한 우리 세대의 사람인데 네, 그렇게 그쵸. 여관 같은 데 가가지고 애들 누워보고 그런 거 영상으로 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그걸 잘 포착한 거죠.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팟캐스트도 그런 어떤 지대넘협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한 장으로 나아가려고 열심히 시도를 했었죠. 갑자기 이제 씁쓸한 얘기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 팟캐스트를 뭐 많이 들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흥미로운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뭐 수다를 한 거고 사실 오늘은 더 무거운 얘기를 끝나면서 해야 될 타이밍이어서 맞아요. 오늘 아쉽게도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지 않습니까? 15회를 맞아서 딱 적절하게 끝을 맺네요. 우리 언제 시작했죠? 6월쯤 했나? 명선님이 한창 그 고리대공업적 국정원 쓰고 있을 때 시작했나? 5월? 5월쯤이었나? 그때 시작해가지고 15화까지 했으니까 적지 않게 했네요. 그래도 몇 개월 하지 않았나요? 네, 몇 개월. 그리고 했네요. 그때가 명선님이 거의 인생 최대로, 그러니까 종편을 나오신 뒤로 인생 최대로 바쁜 시기. 바쁠 때. 그래서 지금 결국 부러졌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시기였는데 일단 마지막인 이유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너무 바쁘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다른 콘텐츠를 탐색해야 할 기간이 왔다. 뭐 이런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매번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네. 아 새로운 일을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같은 팟캐스트라는 포맷은 두더라도 그쵸. 뭐가 더 재밌을까? 뭐 이런 거에서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고민이. 그래서 좀 뭐 충전은 안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재충전의 시기랄까.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아니 얼마 전에도 그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보셨어요? 봤어요. 댓글 못 달았는데 그 샤이 다법사 청취자 씨라고 하면서 네. 뭐 재밌게 듣고 있다고. 자기는 팟캐스트로 듣지만 팟빵으로 와서 글을 남긴다고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께 너무 또 죄송하지만 재충전을 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또 컨텐츠 생산자니까 굳이 뭐 팟캐스트가 아니더라도 기사도 쓰고 맞아요. 여기저기서 떠들어도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재미난 거리를 다 늘릴 예정이에요. 뭐 취미도 좀 늘리고 싶고. 맞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자 자체를 일주일 동안 안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공부를 하면 좀 날려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완전히 또 새로운 거. 아랍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면 조금 삶의 활력도 생기고 우리가 좀 에너지가 빠졌지만 나중에 에너지가 찼을 때 방송하면 더 신난 맞아요. 뭔가 기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아, 그 명서님의 그런 앞으로의 근황은 어떻게 되죠? 저야 뭐 여기 소속돼서 이제 계속 기사를 씁니다. 이 정도인데 뭐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는지. 아마 이번 달에 나올 텐데요. 그 입시 관련된 콘텐츠 기사를 만들 거고. 그때 말한 거 결국 이제 추진해서 네, 하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혀 관심 없었던 수능이라든가 수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들춰보고 있고 그래서 근데 약간 좀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도 변함없이 이 학벌 경쟁의 희생양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저조차도 힘든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니까 그거를 10월 내에 공개해서 올해 말까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또 휴가를 가고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완전 다른 주제를 하시네요. 그거는 진짜 셜록의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자유로운 주제 선택을 하고 우리 일간지 같은 경우는 부서랑 아주 동떨어진 건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부서도 웬만하면은 원하는 데를 보내주긴 하지만 또 큰 인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제약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셜록은 또 거침없이 하고 싶은 걸 또 다 할 수 있으니. 다음에 우리가 뭘 방송을 하든 만날 때는 이행 기자가 부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랫동안 한 부서 있었으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길 고대하고 있는데 알 수 없죠. 저희 또 뭐 저희 인사권자분들은 이 방송을 한 분 들으시네. 인사권자 조용히 얌전히 있어야겠다. 저희 또 제일 높은 그 청취자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 캐치하셨어요. 저희가 둘이 되게 친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행 기자에 대해서. 많이 다르구나. 그러게 우리 둘의 그런 약간 뭐 방송하면서 알게 된 걸 얘기해보면 명서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랑 훨씬 비슷하고 그래요? 되게 비슷한 왜냐면 저는 약간 그 미국 언니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 미국 언니? 액티비티 스포츠 좋아하고 그건 맞는데 이런 덕질 같은 거 잘 안 하고 막 되게 거침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막 덕후들 뭐 방구석 덕후들 I don't care 이러면서 막 주말에 막 익스트림 스포츠 하러 가고 막 뭐 약간 한국적인 것도 관심 없고 막 되게 쿨레나면서 막 왜 그런 잡스러운 고민하고 살아? 뭐 I don't care 이런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은근 되게 덕후인 거예요. 골방에선 덕후질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새롭고 게임도 좋아하고 막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막 엄청 쿨레나는 그런 I don't care 스타일도 아니고 또 나름의 소소한 얘기들을 엄청 하면서 약간 쪼렙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반가웠달까? 저는 이행 기자가 이렇게 좀 계획적이고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생각이 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진짜 저랑 다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럽니까? 네, 4-5달 정도간에 전 다르구나. 되게 예민한 인간이에요. 진짜 그걸 느꼈어요. 나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잘 모르면 그냥 별로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산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대충 생각 없이 사는데 그 이동진이 한 말을 되게 공감하는 편인데 블로그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인생은 되는 대로 하루는 철저인가? 맞아. 전 약간 그렇게 사는 타입이긴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길을 완전 열어놓는데 큰 길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뭐 기획하고 이럴 때는 막 그거 하나에 꽂히면 그거는 막 집착하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 그렇게 사는 편인데 이혜인 기자는 그래도 한 10보 정도는 보는 타입이에요. 저랑 다르게. 저 네. 되게 센서티브하고 네. 그게 또 다 그게 있어요. 제가 과를 화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 MBTI 하면은 그 MBTI 대충 알죠?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MBTI를 했을 때 그 마지막 성격에 P하고 J 나뉘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요. MBTI의 4가지 성격 유형 중에 마지막에 P하고 J예요. 그걸 거칠게 요약하면 P는 정리정돈 안 하고 무계획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이고 J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P가 끝까지 나왔었어요. 거의. 근데 화학과에서 1년 수련을 하고 J로 넘어왔어요. J로. 왜냐면 화학과는 질려버렸구나. 엄청 그 유효 숫자 따지고 잘 알죠. 그렇죠. 막 되게 막 측정하고 막 어긋나면 실험 다시 해야 되고 막 계획 세워가지고 스케줄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대학 4년 내내 하다 보니까 되게 성격이 계획적으로 강제 개조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바뀌게 됐다고요? 네. 그래서 그 예민하고 그 약간 막 그런 부분이 뭐 굉장히 계획을 잘 지킨다기보다 그런 거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게 대학교 내내 그 수련으로 생성이 된 게 크죠. 확실히 우리 둘 다 과를 버렸지만 영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네. 전자공학과 있으면서 조금 거친 거? 그 공대적 기질이.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렇게 다치는 것도 있고 약간 남자들이 많아서 거기 센시티하면 다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몸에 체득한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뭔가 아무튼 10보 앞을 내다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내다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 사실 같이 사는 사람이 엄청 피곤해하죠. 계획 좀 그만 세워 막 이러면서 그 왜 휴일에 노는 걸 왜 계획 세워 막. 그러니까 나도 공감하는데 거기에. 네.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왜 플랜 C까지 왜 만들어. 네, 그래서 요번에 또 지난번에 휴가 갈 때 철저한 계획이 철저한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이행 기자가? 네. 그 여가 시간도 내가 하루를 털어 놀더라도 이건 계획된 놀며야 한다. 지금은 노는 게 계획이야. 뭐 이런 거? 네. 지금은 노는 시간 이런 것도 다 계획하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100을 알아보고 그중에 1일밖에 안 하더라도 내가 100을 알아보고 일을 선택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엄청 피곤해요. 되게 의외죠.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이게 너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살면서 왜 점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다 변해가는 거죠 뭐. 그렇죠. 다음에 또 인사드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우리 둘 다 벌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도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아주셨으면 맞아요. 즐거웠을 텐데.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듣는 것보다 내가 팟캐스트를 해봐서 좀 아는데 나중에 이상한 경로로 들어와서 쭉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게 훨씬 더 많아요. 네. 근데 저도 그게 훨씬 재밌던데. 그러니까 낙곰수처럼 막 우와우와 하면서 인기 있을 때 듣는 것도 되게 꿀잼인데 지대노맥 같은 거 그렇게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중간에 들어갔던 타입이긴 해서 만약에 이거를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듣고 얘네들이 뭐하고 살려나 그렇게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저 퇴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퇴사할 줄 알았다. 그래서 퇴사 관련된 말들을 다 편집해서 막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올 수도 있어. 퇴사를 이혜인 기자가 그 팟캐스트 할 때 한 방송에 20번은 얘기했다. 그래서 맞아. 그래서 간간히 만약에 그때 뒤늦게 들으시면은 저는 페이스북 자주 하니까요. 메신저 같은 거 보내시면 제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메일 주시면 언제든 뭐 이렇게 방송으로는 아니더라도 친근한 답장과 뭐 친한 척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잘 사시고 꼭 행복하셔야 돼요. 네, 행복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안녕.